저는 목소리가 되게 높은 편인데 그럼 그대로 얘기하면 되나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다크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타고난 건데 어찌 보면 약간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안녕, 카일라예요. 자, 오늘은 비대면 면접이나 화상회의에서 내가 위너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이라는 게 꽤나 자리를 잡았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대면으로 면접이나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와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말하고자 하는 걸 더 효과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대면에서 위너가 되는 방법은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 0.8배속으로 얘기하기. 이 줌을 써본 사람은 알 거예요. 뭔가 목소리가 웅웅 약간 울리는 것처럼 뭉개지는 그런 현상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말이 좀 빠를수록 더 웅웅거리고 뭉개져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겠죠? 내가 진짜 좋은 마이크를 이용을 한다든지 여타의 다른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 웅웅거리는 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 웅웅거리는 와중에도 내 말이 좀 더 잘 전달되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겠죠. 이때 말이 빠른 것보다 당연히 조금 더 느리게 또박또박 짚어주는 게 훨씬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들릴 거예요. 뭉개지더라도 내가 말하는 게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느리게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더 또박또박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지영입니다. 이게 1배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안녕하세요, 권지영입니다. 이게 0.8배속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1배속과 0.8배속 어떤 게 더 또박또박하게 들리나요? 사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전달을 할 때는 소리가 뭉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잘 못 느끼실 수는 있는데 줌에서는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많이 보신 분, 또 회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말이 막 빠른 것보다 그래도 조금 느린 게 더 나아요. 그렇다고 느려 터지는 건 좀 곤란합니다. 다음은 2번째, 한 톤 높여서 얘기하기. 지난 영상에서 나에게 맞는 목소리 톤 찾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뜨는 카드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사실 이 2번째 팁은 목소리가 조금 낮으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대면해서 듣기에는 중저음의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 줌을 통해서는 저음이 더 훨씬 웅웅거리고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나는 그렇게 타고난 건데 어찌 보면 약간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1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얘기한 1번과 한 톤 높여서 얘기한 2번,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귀에 쏙쏙 들리셨나요? 마이크를 타고 음성이 전해질 때는 아무래도 조금 소위 말하는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귀에 잘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목소리가 되게 높은 편인데 그럼 그대로 얘기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너무 높은 분들은 오히려 한 톤 낮춰서 얘기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소리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의 목소리 톤 중 어떤 게 더 잘 들릴까요?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화상회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줌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톤으로도 말해보고 저 톤으로도 말해보고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많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실전에 돌입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3번,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자. 이건 음성에 관한 팁은 아니고요. 옷차림에 관련된 팁입니다. 저도 지금 이 팁을 말씀드리는 영상에서 너무 어두운 옷을 입고 와서 약간 갸웃갸웃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전체적인 그 사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잘 어울리면 장땡입니다. 그런데 비대면에서는 이 카메라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화면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다크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나의 첫인상을 보여줄 때는 최대한 화사한 게 좋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배경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최대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러면 이 사람 자체도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의 저처럼 약간 막힌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밝은 배경 앞에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가끔씩 되게 어두침침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장소 자체가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을 등지고 앉으셨더라고요. 그 장소 자체는 되게 오픈돼 있고 밝은데도 내가 어둡게 나오면 정말 말짱 꽝이겠죠? 어느 공간에서든지 벽에 붙으세요. 그래야 조명이 나를 향해 쏴지겠죠? 뭐라 그래야 되죠? 내 얼굴이 최대한 오는 조명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벽 앞에 이렇게 붙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책상에 놓은 스탠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스탠드를 조명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비대면 면접이나 화상회의에서 위너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팁들이라도 실전이 되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아, 너무 어두웠어. 이러거나, 아,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 라거나. 중요한 비대면 면접이나 회의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이 3가지 팁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치에 관련해서 또는 아나운서 준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